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청춘처럼 아름다운 봄날, 오늘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까지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목을 교사는 학생 인권을, 학생은 교권을 지켜주는 행복한 학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인권이 왜 필요할까?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이것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보편성. 두 번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천부성. 그리고 이 인권은 누구에게도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항구성. 또 어느 누구도 이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라고 하는 불가침성,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은 어느 누구로부터 양도받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그런 권리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 인권하고 교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먼저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학생 인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학생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권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권리 뒤에는 뭐가 따라다니느냐? 의무, 또 책무가 있습니다. 자, 이 책임도 권리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누리는 권리, 이것은 사실은 직접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권리를 누릴 수 없겠죠. 그만큼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만큼 책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이 고등학생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인권 보장.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의 설립자라고 하는 것은 공립학교 같으면은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지방 정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 되겠죠. 자, 우리 학교는 이제 사립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설립자는 이사장님이 될 것이고,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교장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자와 경영자는 바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 학생들은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권이란 무엇인가?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상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은 법률상의 직무상의 권리임과 동시에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적 직무 권한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학생 인권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청소년들이 누리는 그런 인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이제 18세 미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학년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8세 미만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아동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동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보호권, 복지권, 그리고 자기 결정과 자기 참여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이지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성숙 단계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치 활동과 같은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호권, 복지권. 자, 보호권, 복지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생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권. 그래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학대나 방임,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팽개쳐버리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랬을 경우나 또 가정학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그런 조치들을 선생님들은 또 해야만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결정 및 참여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학교에 오는 첫 번째 이유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이런 것들은 왜 표면화되었느냐 하면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표면화시켜서 바로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여가와 문화의 권리,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종교 시간 이런 것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참여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또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학생 인권의 이런 큰 내용 속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때는 적법한 절차와 그
그 다음에 적법성을 가진 그런 처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죠. 자,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런데 혹시 이제 흉기를 소지하고 왔다라는 그 신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학교 전체의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가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무한정 다 자유라고 해가지고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까 핸드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의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의 방해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사 표현의 자유. 이것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표현을 하되 자유롭게 하되 공공 질서를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의사 표현을 마음대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그 다음에 복지에 관한 권리, 또 소수 학생의 보호. 자, 이 소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 한글을 가지고 수업을 받고 또 여러분들은 의사를 표현하고 하죠. 그런데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 또 서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것을 우리는 권리 구제라고 하는데 그 구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누구에게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상담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것을 권리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전화, 생활지원부 또 아니면은 상담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 침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바로 학생의 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인권에 대한 학습. 자, 여러분들이 인권 잘 몰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권의 의미와 또 인권이 무엇인가,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이유도 인권에 대한 학습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조치. 자, 우리 학교 같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생활지원부나 아니면 상담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친구의 인권을 무시하고 친구의 인권을 침해해놓고 자, 내가 인권 침해 당했어요 라고 항변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나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가 있겠다. 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항변을 해본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근거는 바로 학생의 의무에 대한 근거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의 학생인권조례도 나와 있죠.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 물론 헌법에도 그 기본권, 인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 특별히 관심을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그 여러 법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법률에 비해서 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조례는 그 상위법인 법률 또는 헌법에 그 속에서 그 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되겠다. 두 번째, 학교 교칙의 준수 및 학내 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지켜줄 때 여러분들의 인권도 좀 더 보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거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충돌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권은 바로 선생님들의 지위에서 직무상의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교사의 직무, 교원의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기본권,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자, 교원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바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수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권도 보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권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권의 근거는 바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상으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또 교권 중에서 학생 지도권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장은 교육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자, 여기에 학교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의 장이라고 이렇게 명시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만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명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수업과 담임을 하지 않더라도 교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학교장의 명예에 따라서 바로 법령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 밖의 방법은 바로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또는 지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이해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장해 줄 때 선생님들은 그 교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학생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또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매가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활기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교권이 침해되거나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서로가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만 주게 되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학교는 결코 행복한 학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 여기 오늘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는 것은 교권과 학생 인권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친구의 권리 또 나의 인격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그런 멋진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획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